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팀은 돈, 원, 결 2팀이고요. 저희 팀 이름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처음 미팅 때 돈가스 집에서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이 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은 저, 조진수, 노나은, 박형준, 조용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순서는 연구 배경부터 데이터 전처리와 EDA, 후보군 생성하는 과정, 최적 후보군 선정, 결론 및 재현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어, 최근에 전기차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 강서구 주제를 택하게 된 계기가 강서구에서 진행한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강서구청의 민원 웹사이트에 보면은 충전소 부족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측에 하나의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화곡 1동 관내 전기차 충전 시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밑에 제가 줄로 강조해드린 부분을 보시면 화곡역 주변 등 경계 끝 일반 주민은 들어가지 못하는 아파트에만 충전소가 있다는 민원 내용입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약 20만 대입니다. 그런데 충전소는 6월 기준으로 7만 2천 대 정도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대수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하여 충전소는 굉장히 느리게 보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전기 보급률은 35.7% 수준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서구 내에 1,010개소의 전기차 충전소 안에서 이용자 제한이 있는 충전소는 625개소, 그리고 이용자 제한이 없는 장소는 38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한 내역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거주자 외 출입 제한으로 아파트 충전소가 359개소로 출입 제한이 있는 곳이 이 정도로 많았습니다. 강서구 내의 인구 밀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은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붉은색을 띠는 그래프인데요. 인구 밀도가 특히 높은 지역은 화곡 3동, 화곡 182동으로 그 다음은 등촌 3일동 순으로 인구 밀도가 높았습니다. 인구 밀도와 대비해서 충전소 수를 살펴봤을 때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 곳이 이쪽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비하여 충전소는 다른 공항동이나 가양일동에 비하여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전기차 충전소는 개소도 부족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충전소가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공공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한 이유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접근성이 좋고 충전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면서도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는 저희는 가로등 전기차 충전소를 어디에 설치할까에 대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가로등 전기차 충전소는 1시간 만에 완충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기능과 결제 방식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장점은 공간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데이터 분석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웹에서 가져오기도 했고 공공 데이터 포털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처리를 한 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특정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고 각 지점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최적의 후보군을 저희는 20개, 40개, 60개, 80개로 나뉘어서 제안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인구 데이터, 상권 데이터, 충전소 데이터, 그리고 차량 데이터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먼저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공공 데이터나 어떤 지리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좌표의 차이가 있어서 좌표를 통일하는 전처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리 좌표계를 투영 좌표계를 지리 좌표계로 변환하기도 하고 그러한 전처리를 수행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상권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상권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에는 사람도 많이 몰리고 그만큼 차도 많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매, 관광, 여가, 오락, 학문, 교육 등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좀 많이 분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권이 적은 지역은 공항동, 방화 2동, 가양 1동, 발산 1동 이 정도, 등촌 2동 이 정도 순으로 있었고 아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한 지역에는 그만큼 상권도 굉장히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도에서 100m로 격자로 구분되어 있는 인구 정보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오판다스 함수 위딘을 이용해서 그리드 안에 상권 수가 몇 개나 있는지 계산을 해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냥 지도 주소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카카오맵 API나 구글맵 API를 활용해서 위도 경도를 획득하고 그를 토대로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용자 제한이 있는 충전소와 없는 충전소를 표시한 건데요. 빨간색은 이용자 제한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지 않은 충전소고 까만색만이 공공의 성격을 가진 충전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제한하는 것이 강서구 가로등 충전소인 만큼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이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이고 빨간색이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입니다. 또 이 지오판다스 위딘 함수를 이용해서 각 격자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가로등 수를 카운트하였습니다. 각 100바이 100m의 격자별로 전기차 수를 예측했는데요. 이거는 그 충전소의 수요를 예측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데이터는 행정동별로 전기차 총 대수 그리고 격자별로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격자별로 전기차 대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행정동별 전기차 대수를 인구로 나누어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빨간색 부분이 행정동의 약간 경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인지 판단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오판다스에서 인터섹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면적이 넓은 부분을 행정동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은 각 행정동별로 전기차 충전소 총 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정 가양 1동, 발산 1동, 특정 3개 동을 제외하고는 충전소 대수가 현저히 부족하고 화곡 2동의 경우는 딱 한 대만 있을 만큼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격차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수를 예측을 하게 됐는데 실제 행정동 그래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실제 전기차 수를 예측치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부분 100에 가까워서 저희가 인구 격자를 토대로 전기차 대수를 추정한 것이 합리적으로 추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격자의 공용 충전소와의 거리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각 격자의 충전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한이 없는 충전소와의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또한
각 격자에 얼마나 교통량이 많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트래픽이라고 추정 교통량을 이용해서 격자에 나누어 저희 파생 변수를 또 만들었습니다. 또 발달 상권 데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서울 시내에 이렇게 발달 상권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강서구 부분만을 추출해서 이것 또한 평가 변수로 사용했습니다. 한 지점을 평가할 때 주변을 고려하기 위해서 버퍼를 500m, 1km를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했습니다. 각 범위 내에 인구수, 상점수, 충전소 수, 그리고 예측 전기차 대수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요. 격자는 강서구 내에 4,38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 격자만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한 격자를 중심으로 1km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몇 대를 설치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이 기사를 살펴보시면은 서울시는 급속 충전기는 설치 목표 물량 307기에 목표 물량이 1,600대이고 서울 전기차 수 대비 강서구 전기차 대 비율이 약 0.05로 인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율에 맞춰서 80대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CLP라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였는데요. 이 모델링을 저희가 직접 했는데 I는 그 격자를 기준으로 주변 1km 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한 대 이상 존재하는 지점의 인덱스 집합입니다. 이는 이 전기차 충전소가 주변 1km를 커버한다고 저희가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변수 제약이나 다른 것보다 특징적인 부분은 스코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상권이 많은 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여 저희가 각 격자별로 스코어를 매겨서 평가를 한 뒤 그 스코어가 최대가 되는 수요 위치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00m의 버퍼에 20개를 선정했을 때, 40개를 선정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선정을 했습니다. 까만색은 기존의 공공성을 띠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충전소인데요. 보시면 곳곳에 없던 지역에 새로운 충전소를 설치 제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버퍼 길이를 1km로 봤을 때입니다. 이것들도 처음에 존재하지 않았던 충전소 지역에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반경 1km에서 20개를 제한했을 때, 40개를 제한했을 때 모두 네 가지 경우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빨간 지점들을 도출하였고 반경 500m를 기준으로 네 가지로 제한했을 때 공통으로 나왔던 지점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하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 설치를 적절히 제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천되었던 지점을 네 가지를 뽑았는데요. 이 네 가지는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할 장소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MCLP 기법에서 500m 버퍼, 1km 버퍼 모두 공통적으로 제한하는 위치이며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인구 밀도가 많았던 동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
동네여서 굉장히 타당성이 높게 제한된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강서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주차 공간 부족, 전기차 충전소 부족 등 구체적인 문제를 확인해서 강서구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탐색하고 심도 있게 찾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계점을 보자면은 저희가 새로운 툴을 사용할 때 위 경도를 추출하거나 주소가 다르거나 할 때 약간 작은 오류들을 많이 만났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 데이터의 컬럼 내용들이 다양하지 않아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존재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본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예, 저 심사위원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켜시고서 코멘트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이태영 수석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되게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생활 속의 문제를 데이터 측면으로 풀어낸 부분이 되게 좋았고, 강서구 공모전 부분을 위해서 목적성을 명확히 한 부분도 좋았는데요. 그리고 지리자표계, 투영자표계 데이터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데이터 얼라이먼트한 부분도 좋았는데, 약간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가로등수를 기반으로 공공충동소를 확충하자는 것 같은데 맞죠?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생활 속의 문제를 데이터 분석 측면으로 풀어낸 부분 인상 깊었고요. 강서구 공모전 출품을 위해서 목적성을 명확히 한 부분도 좋았는데 들리세요? 네. 지리자표계와 투영자표계 데이터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데이터 얼라이먼트한 부분도 좋았는데 제가 좀 안 좋은 부분이 가로등수를 기반으로 공공충전소를 확충하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맞나요? 가로등 기존에 가로등이 있는 위치에 설치를 제가 헷갈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가로등이 왜 나온 거죠? 저희가 제안하는 게 가로등 충전소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수를 기반으로 공공충전소를 확충하자는 의미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그 부분이 분석이 뒤에 되게 미흡한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은 가로등수라고 하고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인구 밀도 상권 차량을 했었잖아요. 네. 그럼 그 둘을 관계를 로지스 리그레션으로 한번 예측을 하시든지 이래가지고 유의미한 걸 풀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보여서 아쉽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냥 단순 분석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석 진행해 주셔서 정말 재밌게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게 인구 밀도를 변수로 사용을 하셨는데 잘 들리시나요? 네네. 이게 1인 가구랑 4인 가구랑 인구 대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가구원의 수 같은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고려가 됐다고 보는 게 저희 인구 데이터가 100/100 격자 데이터를 이용했는데 그거는 정말 주민등록상 등록된 인구를 가지고 그 행정동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와의 비율을 고려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인구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1인 가구이든 4인 가구인 것과 관계없이 1인당 추정 전기차 대수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어, 적절히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말은 예를 들어서 2인 가구일 때는 2인 가구당 한 대가 필요하지만 4인 가구일 때는 4인당 한 대가 필요하니까 약간 뭐 그런 점이 고려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아, 차원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안녕하세요. 박병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잘 들었고요. 좀 떨림도 좀 전해져가지고, 네, 그런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이라는 거가 저도 좀 약간 스마트 이 전기차가 하는데 왜 가로등이 나오지라는 저도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그 접근을 하실 때 가로등에 위치한 그 가로등에 그 인입되는 전기를 활용해서 그 충전소를 그 설치를 하면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도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규명해내지 못한 거는 조금 저도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렇게 그 차량에 대한 어떤 걸 기반으로 할 때 뭐 이런 경우들이 많죠. 차량의 실제 주소지하고 그 사람이 사는 그 생활 환경이 다른 경우도 많고 또 이게 직장이 먼 경우에나 이런 모든 그 어떤 차량들이 주소지 근처에서 충전을 하지는 또 않죠. 또 네네. 직장 근처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렇게 유동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또 커버하는 거 네네. 필요한데 이게 보통 뭐 요새 이제 SKT나 텔레콤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런 그 모바일 기반의 어떤 실시간 유동에 대한 데이터도 오픈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활용했으면 이런 것도 좀 커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어떻게 보면 이제 상권에 대한 데이터도 좀 쓰셨던 것 같고, 기본적인 이제 데모그래피컬한 데이터 외에 다른 데이터도 좀 쓰시려고 했는데 조금 더 그 데이터를 좀 찾아보셨어도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 데이터 댐이라서 뭐 공공기관만 데이터를 올리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도 많이 데이터가 올라가서 그런 데도 좀 찾아보셨어도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하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입지 제한하는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제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형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이거를 어떻게 체크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제한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 예, 사실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 굉장히 급하게 하느라 실질적으로 진행을 못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어, 지도에서 직접 확인도 해보고 또 충전소 간의 어떤 거리나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적절하게 분포가 되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네, 네. 이 문제 자체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모델을 만들기는 쉽지만 이거를 네. 이제 검증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충전소 입지 선정 과제도 실제 리얼 월드에서도 뭐 일어나지만 지자체랑 같이 하는 이런 과제로 또 일어나지만 문제는 이 어떤 이런 입지 제한이 정말 올바라라고 하는 거를 정말 이렇게 어떤 계량적으로 증명해내기가 좀 쉽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모델을 제안을 할 때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방법론까지는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네, 네. 제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잘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잘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혹시 알고리즘에 대해서 궁금한데 MCLF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혹시 다른 거랑 알고리즘이랑 비교하시거나 그런 자료들이 있을지 좀 궁금해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MCLP의 경우 제한된 그러니까 자원의 제약이 있고 조건의 제약이 있을 때 하나의 시설이 얼마나 많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입지 선정 기법인데요. 그게 맥스 커버링, 그다음 로케이션, 그다음 뭐지? 네, 뭐 그렇게 그러니까 가장 넓게 많이 커버하자고 하는 것이 MCLP인데요. 사실 저희가 뭐 P 메디안이나 LS 뭐였지? LCLP 다른 모델도 고려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엄청 급하게 했어요. 저희가 프로젝트 기간에 다른 공모전이랑 이 공모전을 급하게 하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